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의 딴지 제 말입니다. 와, 저희 진짜 오랜만에 녹음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네. 저희 한번 근황 토크 해볼까요? 어떻게 지내셨죠? 제말님? 전 살면서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개강 전이라서 좀 편히 쉽게 놀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프로젝트에 하나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거 공부하면서 막 밤새고 일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떤 걸 하셨는지,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친구가 지금 석사 졸업을 앞두고 졸업 작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애니메이션 타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타일. 애니메이션 부분을 맡게 됐어요. 네. 타일이 독일말로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애니메이션 하는데 저는 처음에 애니메이션으로 함께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포스터를 그려주는 걸로 참여를 했다가 친구가 너무 제 그림을 마음에 들어해서 제발 애니메이션을 아예 몰라도 좋으니까 애니메이션 부분을 맡아달라고 해서 어쩌다가 그렇게 휘감겨 버렸습니다. 네. 저는 일단 개강하기 전에는 제가 아르바이트 할 걸 찾고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곳이 맨 처음에는 문화센터였는데 네, 문화센터에서는 콘서트나 이런 페스티벌 많이 주최하잖아요. 거기서 같이 관리하고 뭔가 그 현장에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스태프들을 구한다고 해서 면접을 봤는데 그거는 제가 떨어졌고요. 떨어진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프랑스어를 못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왜냐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언어를 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하는 언어를 말했는데 우리가 주최하는 콘서트랑 페스티벌에는 룩셈부르크 사람들이랑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프랑스어를 하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도 제가 서커스 극장 알바를 지원했는데 연기로 지원했나요? 연기가 아니라 살짝 티켓 판매나 그 극장에서 도와주는 일들 그걸 하게 돼가지고 원래 11월부터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독일 두 번째 럭다운이 시작돼서 12월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개강 전에 되게 많은 걸 좀 플렉스를 했는데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어떤? 저희가 이번에 좀 뭔가를 많이 샀잖아요. 예를 들면 의자도 사고 네네. 네, 플스도 사고. 네, 저희 아는 오빠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가지고 TV랑 그 이케아 사서라? 사사? 사서 책장? 사사 책장을 2개 받게 됐고요. TV 되게 큰 대각선 100cm TV와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을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거의 꿈이었죠.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는 게. 네, 플레이스테이션 4를 사게 됐는데 오빠가 이 게임기랑 같이 되게 많은 게임 CD를 줬어요. 그 GTA, FIFA, 원피스 게임 막 그런 게 있었는데 GTA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 GTA가 진짜 제일 쉬운 게임인 줄 알았어요. 플스에서. 근데 너무 이게 작동이 어렵고 특히 차로 이렇게 운전하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거에서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튜토리얼도 아예 못 끝내고 또 바쁜 와중에도 게임은 하고 싶어서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를 사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 오디세이를 추천합니다. 근데 그 오디세이에 막 여행 투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봤는데 되게 유익하고 뭔가 진짜 제가 그 장소에 있는 느낌. 거기 아테네 조각상 되게 큰 게 있잖아요. 그 아크로폴리네스 신전 앞에? 아크로폴리네스 아테나 조각상일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그 아테나 조각상을 이렇게 어쌔신 크리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게임으로서는 그렇게 하니까 되게 성취감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신기하죠.
네, 되게 신기한 느낌. 색다른 경험. 네,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게 고대 그리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게임을 좀 플레이를 몇 번 했다고 막 나중에 그냥 핸드폰 하면서 지금 현재 그 그리스 유적을 보는데 막 저도 모르게 여기 내가 갔다 온 데인데? 내가 갔다 온 데인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두 번째 홈타운이 된 아테네를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 어쌔신 크리드가 되게 그러니까 도시별로 이렇게 배경을 만들잖아요, 게임마다. 근데 그 노트르담 대성당도 불 나기 전에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었대요, 그 게임 배경으로.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불 나고 나서 많이 망가진 다음에 파리에서 어쌔신 크리드를 보고 재건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고가 되었습니다. 네, 참고가 네.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신작 나왔는데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라고 이번에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바이킹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오로라도 보여준대요. 네, 이렇게 저희는 뭔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더 삶의 질이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오빠가 또 저희가 보드게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포커칩도 줬어요. 진짜 포커칩이 저는 가지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내가 직접 사지는 못할 막 그런 류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받아서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더 뭔가 실감나고 맞아요. 게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막 세븐 포커 그리고 텍사스 홀덤 등등을 배우게 됐는데 너무 재밌게 그래서 놀고 있다. 독일 생활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랑 좀 맞춰봐서 이번에 저희 주제가 뭐죠? 네, 뭔가 독일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물건들 저희가 오늘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독일 생활 탐구서입니다. 오늘은 네, 이게 꼭 무조건 필요하거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생이 평해지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모아서 해봤는데요. 네, 일단 집에서 필요한 것들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독일 집은 되게 춥잖아요. 이렇게 하이중이라고 라디에이터가 있긴 한데 이게 한국 온돌처럼 바닥을 뜨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공기로 따뜻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얼굴은 따뜻한데 발은 너무 차가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맨발로 막 다니잖아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제 말은 집 안에서 맨발로 다니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하면 정말 발이 시렵거든요. 또 발이 시려우면 온몸이 또 시렵잖아요. 그래서 감기도 더 많이 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한 몇 년 뒤에 깨닫고 독일에서 저희가 수면 양말 일단 사봤어요. 수면 양말을 사서 수면 양말로 이렇게 겨울에 다 지냈는데 그걸로도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수면 양말 아무리 껴도 냉기가 올라와서 또 저희 집에 슬리퍼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천 슬리퍼라서 밑에 이렇게 덧대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이 슬리퍼가 실내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대체 왜 이러지? 이러고 학교 언니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학교 언니가 밑에 무조건 덧대주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결국 또 슬리퍼를 샀죠. 플렉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내화가 밑에가 밑에 이 졸랜데 독일어로 바닥? 네, 밑에 바닥이 두꺼워야 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겨울 신발도 밑에가 두꺼운 그 워커나 그런 걸 사야 신어야 발 따뜻하듯이 집 안에서도 독일 겨울에 실내화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저는 이번에 산 것 중에서 이거는 제 만족도가 200% 넘게 있고요. 별점을 1점에서 5점을 준다면 저는 5점. 하나, 둘. 전 4점. 에? 저는 5점인데. 네, 왜냐면 저는 원래 맨발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실내화를 어디서 살 수 있냐라고 하면 도시별로 테카막스가 있는 경우가 많죠. 네. 테카막스는 독일 건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있는 되게 싼 아울렛 같은 거예요. 그래서 테카막스에서 되게 싸고 좋은 것들을 많이 건질 수가 있어요. 브랜드 있는 것들, 옷들이나 뭐 실내화, 신발 등등. 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실내화를 여기서 테카막스에서 샀습니다. 여러분 테카막스 도시에 있다면 자주 가는 걸 막 디팟 이런 데서도 실내화 같은 거 팔잖아요. 네, 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갔던 곳은 테카막스였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집에서 지낼 때 꼭 필요한 것들. 이것도 겨울에 관련된 건데요. 독일어로 벤플라시에라고 이렇게 고무로 된 주머니가 있어요. 고무 주머니에 따뜻한 물을 넣고 이렇게 담그면 이 따뜻한 물이 한 반나절은 지속이 돼요. 반나절이요? 네. 그래서 잘 때 이걸 안고 이 고무 주머니를 안고 자는 거죠. 독일에는 전기장판 문화가 또 이렇게 보편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벤플라시를 생리할 때나 그 겨울에 추울 때 많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맨 처음에 독일 왔을 때 이런 벤플라시를 추천을 받았었고 이걸 하게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 전기장판보다 더 좋다는 의견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과 반대하는데요. 왜냐면 일단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왔을 때 벤플래셔를 샀는데 그때 벤플래셔를 이렇게 아무리 껴안고 있어도 한 4시간 후면 이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차가워지는 게 너무 다시 또 냉기로 다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감기를 많이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전기장판으로 몸을 돌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저는 막 엄청 이건 진짜 대박이다. 슬리퍼만큼 진짜 대박적이다. 막 이렇진 않아요. 한 제가 줬을 때는 3점, 2.5점.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집에서 있으면 좋은 것들. 화장실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독일에는 한국에서 쓰는 되게 거품이 많이 나는 클렌징 폼을 안 팔아요. 네. 막 라이니궁 샤움 이런 게 있긴 한데 한국에서 이렇게 씻기는 뽀득뽀득한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폼은 한국에서 오실 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저는 강추합니다. 저도 강추합니다. 클렌징 폼으로 하는 게 저는 이미 버릇이 돼버린 사람이라서 그렇게 세수를 안 하면 뭔가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뭔가 강박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세수를 하는 걸 보면 저희는 무조건 물로 밤에 세수를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클렌징 폼 같은 걸로.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냥 뭐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로 닦고 그냥 자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점이라서 독일에는 클렌징 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독일인들처럼. 그래서 클렌징 폼 무조건 가져오면 좋다. 그리고 또 화장실에서 필요한 거. 저희는 솔직히 때를 안 민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는 익숙하지만 하지만 때밀이가 무조건 집에 있어야 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독일에서. 근데 독일에서 쉽기가 아니라 아예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존 같은 데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 그래서 겁나 비싸겠지. 네, 그리고 한국의 그 되게 좋은 때밀이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때밀이도 가져오시는 게 좋다. 만약에 때를 미시는 분이면 주기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서 주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저희가 독일에서 요리할 때 한국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한국 식재료들을 많이 구할 수 있는 편이긴 하죠. 독일은. 요즘 시대에서는. 막 독한몰이나 이렇게 쇼핑몰들도 많고 지역마다 아시안 마트나 한국 마트가 있으니까 거의 다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할 수 없는 한국 식재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린 나물이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나 부모님이 저희한테 한국 식재료를 한국에서 택배로 보내주실 때 말린 고사리, 말린 무청, 말린 시래기 이런 걸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걸 해가지고 비빔밥이나 고사리 볶음이나 감자탕이나 시래기국 이런 걸 많이 해먹으면 또 독일에서 뭔가 잘 먹고 다닌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든든해져. 네, 또 든든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린 나물 한국에서 가져오실 추천. 저는 4.5점 드립니다. 네, 저도 0.5점은 말린 나물을 좀 조리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물에 불려놔야 되고 냄새를 빼야 되고 그게 살짝 좀 귀찮긴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이것도 만족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바로 보온병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온병을 들고 가는 게 막 엄청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는 어딜 가나 정수기가 있고 물을 얻기가 개인적으로 되게 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막 편의점 같은 것도 많고. 근데 독일은 은근히 그게 많이 없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막 건물이 아니라 막 상점에서 막 정수기를 본 게 진짜 DM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는 있는데 함부르크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물병도 많이 가져다녀요. 보온병뿐만이 아니라 네, 유리병에. 유리병에. 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정수기 말고 수돗물 많이 마시니까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물병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도 보온병을 들고 다닐 때랑 안 들고 다닐 때랑 수분 섭취의 양이 진짜 확연히 달라져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수분을 많이 섭취를 안 한다고 해서 막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체력이 1%씩 깎이는 기분이 들거든요. 네네. 뭔가 갑자기 피곤한데 물을 계속 가지고 다니거나 차를 가지고 다니면 이게 계속 섭취가 되니까 몸이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남아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대체의학 같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서도. 그래서 보온병 정말 강추합니다. 네. 왜냐면 제말님 말하신 것처럼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또 저희가 요리할 때 장바구니를 한국에서는 많이 쓰나요? 요즘은 많이 쓰는 거 같죠? 요즘에 되게 많이 쓰는. 그거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500원 주고 사는 장바구니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히트를 쳐가지고 진짜 뭘 해도 고장나지 않는 거. 그 이케아 장바구니처럼. 이케아? 네, 이케아는 네네. 아니지만. 네, 그런 것처럼. 네, 그죠. 독일에서는 장바구니를 사려면 한 10유로? 아니, 10센트? 네, 10센트, 20센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플라스틱 장바구니는 10센트, 20센트 하는 것 같고 종이 장바구니는 좀 더 비싼 편이죠. 근데 장바구니를 확실히 들고 다니는 게 저희한테도 좋고 환경한테도 좀 더 좋은 느낌이죠. 네, 왜냐면 플라스틱이나 종이 장바구니를 계속 사고 하다 보면 집에 쌓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장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바구니가 장을 볼 때 말고도 또 은근히 많은 데 많이 쓰여요. 저희가 갑자기 짐을 많이 들어야 된다거나 그럴 때 그냥 가방에 장바구니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면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또 장바구니에 이어서 독일 마트에서 요즘 추진하고 있는 이렇게 망 같은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망 주머니가 있어요. 망주머니. 예를 들면 채소 이렇게 채소 앞탈lum이 뭐지? 그 채소를 살 때? 네, 채소를 살 때 보통 플라스틱이 아니라 비닐봉지로 채소를 담아가지고 장을 보잖아요. 근데 요즘 독일은 이게 너무 환경이 안 좋다 해서 마트마다 이렇게 망 주머니를 팔고 있어요. 이게 한 3개나 2개가 들어있는데 10센트밖에 안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채소를 넣고 하면 사실 플라스틱 이런 게 안 나와서 좋다는 거죠. 사실 저는 좀 독일 제일 처음 왔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독일 사람들이 채소를 그냥 가방에 넣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뒤에 채소랑 사과 막 이런 거 그냥 가방에 넣어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막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환경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비위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망 주머니가 주머니가 있으니까. 나온 다음에 훨씬 더 위생적이.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이니까 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2020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 네, 그래서 그거 사시길 뭔가 추천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장을 볼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저희가 사실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돌돌이는 돌돌이는 바로 필수죠. 네, 이거는 정말 독일 생활에서 필수 중 필수입니다. 네, 특히 차가 없는 뚜벅이들을 위한 사람들이라면 물을 사 먹는 사람들이라면 맞아, 그죠? 이건 무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도 네, 돌돌이는 항상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마트가 저희는 사실 먼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들고 가방에다가 산 재료들 넣으면 되게 무겁잖아요. 허리랑 막 이런 게 너무 등이랑 아프단 말이에요. 하지만 돌돌이를 이렇게 끌고 손을 이렇게 하면 되게 편리한 느낌이죠. 그리고 많이 살 수 있죠. 돌돌이가 있으면. 그리고 힘을 상대적으로 적게 들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그리고 독일에는 판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판트 시스템이 뭐죠? 판트 시스템은 이것도 독일에서 환경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 중 하나인데요. 바로 저희가 물을 사 먹으면 플라스틱 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플라스틱 병을 그냥 버려서 재활용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에 집어넣어서 이 플라스틱 값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네. 이걸 돈으로 다시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물병뿐만 아니라 물병, 음료수병, 맥주병 이런 걸 해서 판트 기계에 넣으면 한 병에 거의 25센트씩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트병을 어디다 놔둬가지고 또 가지고 가나 이게 되게 곡짓거리거든요. 하지만 돌돌이가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돌돌이 네, 강추합니다. 차가 없는 유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건 좀 항상 논쟁의 중심인 것 같아요. 브리타를 사냐 마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사는 게 맞습니다. 네, 물을 사 먹더라도 브리타를 사는 게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언젠가 그냥 집에서 홈파티를 하다가 어떤 독일 남자애랑 살짝 논쟁 아닌 논쟁이 맞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친구가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너네 한국인들은 항상 브리타를 쓰냐.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한국인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아시안들. 네, 아시아. 근데 그때는 걔가 그때는 한국인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띠용 이래가지고 무슨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다 있지 이러면서 아니 브리타는 뭐 이게 물을 칼크를 정화시켜주잖아 이래. 칼크를 걸러주니까 그런 거지 이러는데 갑자기 걔가 막 근데 칼크가 몸에 안 좋은 증거가 없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몸에 불순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몸에 안 좋을 리가 좋지 않을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그 후에 제가. 근데 또 막 이게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칼크가 몸에 안 좋다. 그 독일 할머니들이 발목이 안 좋은 이유가 칼크가 발목에 쌓여서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막 다른 데 보면 그거는 진짜 헛소리야. 완전 보시시다 이러면서 그게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지 이러면서 좀 저 자신도 좀 계속 궁금해져서 많이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한국어로는 검색이 잘 나오지가 않아서 일단 밀어두고 있는데 네. 일단 근데 물 마시는 거 외에도 저희가 음식을 하거나 그러면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불에 올리면 밑에 칼크가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입니다. 설거지하면 하고 다 말리면 또 칼크가 쌓이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긴 정수기도 없으니까 브리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브리타를 쓰면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세수할 때도 브리타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브리타는 뭐 무조건 있어. 이거는 무슨 사람의 생각 차이겠지만 의견 차이겠지만 저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조금 쉬고 가겠습니다. 네. 잠깐 쉬면서 오랜만에 돌아온 네. 오늘 딴지는 무슨 음악을 들었나? 네, 제 말과 딴지라고 하는. 네, 저희가 이번 학기에 듣게 된 강의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애들과 만나서 영화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영화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뮤직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형식의 비디오 형식이 될 수도 비디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우리가 뭐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치보 마토의 슈가 워터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보 마토는 일본계 미국인 2명으로 구성된 밴드입니다. 치보 마토는 일본어로 미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치보 마토의 첫 번째 앨범인 바비 라 오먼의 수록곡으로 1996년에 발매됐습니다. 이 슈가 워터가. 네.
이터널 선샤인의 감독으로 유명한 미셸 공드리가 이 뮤직비디오를 되게 독창적으로 연출했는데요. 네, 영상 두 개가 동시에 재생이 돼요. 이 형식은 세로 형식으로 한 영상에 여자 주인공 한 명씩 나오는데요. 근데 이 영상이 평행 우주처럼 서로 관련이 있게 재생이 돼요. 그래서 되게 모낭적인 느낌을 주죠. 이 노래가 되게 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힙합이라고 장르가 분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랩처럼 나레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잔잔하고 듣기에 편안한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보 마토의 음색이 되게 독특하고 좋아서 정말 강추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살짝 왕가이 타락천사에 나오는 그 노래 이름 뭐였지? 카르마 블라블라였는데 그런 음색이 계속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게 반복되는. 맞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던 건 동시에 같은 시간대의 영상이 다른 시점에서 이렇게 같이 재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그 컨티뉴이티를 신경을 쓰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여기서도 벌어져야 된다는 걸. 근데 이 영화가 아니라 이 영상은 그걸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시간대가 살짝 달라지는 것도 있고 시간이 안 맞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게 또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길 추천합니다. 치보 마토의 슈가워터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독일 생활 탐구서 계속 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할 거는 동전지갑입니다. 네, 독일에서는 아무래도 동전을 많이 쓰는 문화인데요. 저희는 동전 지갑을 많이 쓰는 이유가 독일의 화폐 개념, 그러니까 유로의 화폐 개념이 한국의 원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1,000원부터가 이렇게 지폐로 발행되잖아요. 근데 1,000원이 독일에서는 1유로예요. 그리고 1유로는 동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화폐의 가치는 거의 비슷한데 동전이고 지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는 동전을 은근히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 트랜잭션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계산해야 되는 가게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동전을 많이 거스름돈을 받게 되죠. 네, 그리고 뭔가 콘서트 같은 데 갔을 때 짐 같은 거 맡길 때 이럴 때는 거의 짐을 맡길 때 1유로를 담보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거의 저는 100% 99%. 근데 이거를 그냥 1유로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죠. 돌려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1유로를 항상 이렇게 줘야 되는데 동전이 없으면 10유로를 줘도 이걸 좀 그 당시에는 받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면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동전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 다닐 때도 충분히 그죠. 유럽 여행 다닐 때. 네, 필요하죠. 네, 또 이어서 저희가 독일 살면서 미용실을 가본 적이 손에 꼽죠. 네, 초반에는 진짜 많이 갔었었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제말님은 많이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제 머리가 숏컷이라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독일에 살 때 거의 한 99%를 숏컷으로 살아왔어가지고 초반에는 진짜 머리를 자르는 거에 되게 예민했었어요. 그래서 독일 미용실도 가보고 터키계 미용실도 가보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머리를 진짜 못 자르더라고요. 동양인 머리랑 서양인 머리가 다르다는 얘기를 전 들었어요. 머리카락이라고 해주실래요? 머리카락이 동양인 머리카락이 되게 두꺼운 편이라서 서양인 미용사들이 잘 못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독일의 어떤 지역에는 한국인 미용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 저희는 미용 가위나 바리깡을 한국에서 사가지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게 은근히 이번에 또 딴지님 머리를 누가 잘라주셨죠? 네, 제가 머리가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빠마를 해서 되게 폭탄 같은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제말님이
미용 가위로 수치는 가위 이런 걸 해가지고 제 머리 잘라주셨죠. 이제 자르다 보면 사실 두려움이 없게 돼요. 머리를 망치는 건 이제 두려움이 없게 돼요. 모자 한 2개월 쓰고 다니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거든요. 네, 하지만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위가.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머리를 길게 놔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리 안 하고 한 1년에 한 번씩 한국 돌아갈 때 머리 한 번 싹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오고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독일에서도 저희 머리 스타일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관리를 거의 놓은 네.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진짜 머리가 어떻게 자라든 좀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바리캉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걸 독일에서 사지 말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길 권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미 미용가이랑 바리캉을 산 전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막 로스만이나 DM 같은 데서는 진짜 싸게 한 10유로에 팔거든요. 특히 바리캉. 그래서 이러면 뭐 독일에서 사도 되겠다 하고 샀었죠. 근데 진짜 고장이 거의 한 3번 쓰니까 나더라고요. 네. 그 뒤로 안 켜져요. 그리고 가위도 너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용사분들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걸 가져오시길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이건 진짜 제 인생의 필수품. 항상 제 가방을 열어보면 있는 그것이죠. 바로 버물리입니다. 저는 진짜 뭔가 몸이 살짝 그런 타입이에요. 제 주변에 사람이 100명이 있다. 이 방에 100명이 있다. 그럼 제일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모기를 물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모기에 대해서 진짜 예민한데 독일에도 은근히 모기가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모기를 안 물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모기를 많다고 하면 되게 놀래요. 근데 저같이 모기를 많이 물리는 피가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버물리를 제가 독일에서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독일에는 버물리가 없고 이게 좀 예방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방해서 온몸 전체에 바르는 일단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약이 연고가 나와요. 그래서 간지러운 걸 좀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모기 물린 데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거 진짜 도움이 1도 안 되거든요. 간지러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 간지러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 그래서 때려보기도 하고 거기를 헤어드라이기로 지져보기도 했거든요. 네.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 일시적으로 괜찮아진다고. 네. 하지만 정말 딱 최고는 바로 버물리죠. 버물리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버물리랑 파스랑 비슷하다고 파스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저희 엄마 같은 파스는 정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버물리가 최고예요. 모기에 자주 물리시는 분들 독일 오실 때 버물리 꼭 가져오세요. 저는 사실 독일에서 모기 물려본 저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 말님이 많이 물리다 보니까 버물리가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많이 물리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버물리 추천! 저는 5점 만점에 100점 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부할 때 무조건 또 필요한 게 있죠. 독일에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죠. 네, 이거는 그냥 모든 살 때. 네, 독일의 삶에 거의 필수 불가결인. 이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들에게도 필수죠. 필수인. 저희가 이거를 배운 게 뭔가 독일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냐면 문서 정리하는 파일입니다. 독일어로는 마페라고 하죠.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독일은 통지서가 다 우편으로 오고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페이퍼를 많이 주거든요. 그 아르바이트 채틀 독일어로는 되게 많이 주죠. 근데 이거를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통지서는 독일에서 받는 통지서는 절대 버리지 말고 다 모아두셔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거의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치운다고 할 정도로 10년 동안의 문서를 그렇게 마페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 파일에 되게 잘 모아가지고 하거든요. 이 파일이 되게 얇은 게 아니라 두꺼운 거 있잖아요. 거의 한 10cm 정도 되지 않나요? 10cm 정도 되고 그 종이에 구멍 2개 뚫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네, 그 파일 저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정말 독일 살 때 이건 무조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살다 보면은 은근히 이게 보험이나 은행
그리고 그런 데서 인터넷? 살짝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증명해야 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음. 그럴 때 이거를 이렇게 모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아무데나 놔두지 마시고 파일에다가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세요.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저희 그 하이중 라디에이터 이런 전기세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네, 있으면 좋고 학교에서도 과목별로 저는 파일을 김나지움 다닐 때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과목별로 파일 해가지고 그 과목 되면 이렇게 보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무거워가지고 저는 작은 걸 썼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페 자체가 크다 보니까 독일 애들은 이거를 과목별로 안 놔두고 하나에 다 몰아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케바케긴 한데 저는 그래서 얇은 거를 좀 많이 사서 얇은 걸로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거를 큰 마페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독일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안 쓰고 그런 파일로 그런 종이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과서는 그냥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교과서를 보는 것도 많아요. 근데 파일로 좀 더 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걸 잃어버리면 저희는 공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업에 저만 이게 없어지는 거죠. 교과서가 없는데 공부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파일이 무조건 빌릴 수도 다른 반 애한테 빌릴 수도 없는 없죠. 시스템인 게 선생님이 반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죠.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런 걸 교환을 안 주시는 교수님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저희 학교는 교환을 거의 다 안 주세요. 저희 학교는 사실 문서 이런 종이 같은 것도 안 주긴 하지만 그래도 종합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이번에 와서 느낀 점은 은근히 HDMI 케이블이 은근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이번에 TV를 사면서 받게 됐는데 일단 TV랑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연결하는 케이블도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집에 특히 유학생이라면 집에 랩탑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데스크탑이요. 그런 경우에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럼 화면이 작아서 모니터를 하나 더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모니터를 살 때 HDMI 케이블이 바로 무조건 따라오는 게 아니라서 이거 하나를 다시 무조건 사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저한테 이거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HDMI 케이블을 추천합니다. 네.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있으면 한번 살 그게 수고를 덜어주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무조건 아니고 추천하는 게 안경 있잖아요. 독일에서는 정말 안경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독일 안경은 동양인들 얼굴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무조건 빨리 가서 안경 없이 못 사니까 사실. 네,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췄어요. 근데 일단 테 자체도 제일 싼 게 80유로였고요.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알을 맞추면 거의 300유로는 들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안과에도 들려야 되고 이 렌즈가 되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동양인들 그 코가 서양인들보다 낮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동양인들은 이 안경에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내 코에 이렇게 있는 지지대. 이 지지대가 서양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해달라고 하면 더 비싸집니다. 배로 또 비싸지는 거죠. 전문 안경사한테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길어요. 네. 그리고 이쁜 안경도 사실 없어요, 독일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따님도 원래 안경을 많이 쓰고 다녔는데 네. 그 독일에서 안경을 바꾼 이후로 너무 힘들다고 안경을 이제 거의 근절하고 렌즈를 많이 끼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싸고 더 이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맞춰온
뭔가 안경을 테나 이 렌즈를 뭔가 에어자트 대체 안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솔직히 한국에서 유학을 오시면 눈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엑스트라로 하나를 더 사놓으시는 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뭔가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더 좋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거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한 가지 네, 또 얘기할 게 있네요. 있죠. 네, 독일 날씨가 되게 비가 자주 오는 날씨잖아요. 여름에도 비가 자주 오고 뭐 가을, 겨울, 봄 다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이때 바람막이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방수되는. 네, 방수되는. 여름에도 여러분 유럽 여행 온다 하면 바람막이 하나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가 갑자기 내리고 뭔가 날씨 예보가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바람막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우산을 써도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게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산이 바람이 세니까 되게 잘 날아가거든요. 그죠. 거꾸로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바람막이 하나 입고 다니거나 우비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니는 게 훨씬 낫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있으면 인생이 편해지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뭔가 이런 거 있으면 좋다. 이런 걸 얘기 안 했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메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메일은 salmoninstinct@gmail.com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제 말 딴지는 무엇을 보았나 코너로 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 말 딴지는 무엇을 보았나의 영화는 바로 위아 40입니다. 위아 40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원제는 다른 이름이거든요. 원제는 The 40 Years Old Version이고요. 이 영화는 라다 블랭크의 영화입니다. 위아 40은 2020년에 넷플릭스에서 배급된 영화고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은 라다 블랭크가 연출, 각본, 제작 그리고 연기까지 다 맡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 영화의 간단한 플롯은 20대에 상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한 극작가가 40살이 돼서야 힙합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라다 블랭크가 실제로 직업이 극작가라는 것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또 이게 기본적으로는 코미디를 따라가고 있지만 코미디 겸 음악 영화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브로드웨이를 비판하거나 백인 기득권층의 풍자 그리고 개인의 불안정함과 그걸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뭐 지루할 틈이 없는 개그까지 적절하게 들어간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코미디 이야기를 하자면 이미 제목에서부터 저는 한번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제가 The 40 Years Old Version인데 이 제목이 바로 영화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 원제를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 이름은 The 40 Years Old Virgin이거든요. 그래서 virgin을 버전으로 이렇게 말장난을 했는데 저는 그거부터 이미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무조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은 후반부에 그 영화 제목인 The 40 Years Old Version을 가지고 진정한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 힙합에서도 그렇지만 그 어떤 문장의 첫 단어의 알파벳을 가지고 갖고 노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제목의 첫 알파벳은 for y o v인데 이 for를 f라고 해서 f y o v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FYOV로 Fund Your Old Vision이나 Fill Your Own Void 같이 그걸 이용해서 진정한 메시지를 알려주는데 이게 바로 영화의 주제를 단번에 축약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제가 아니더라도 영화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걸 바로 이렇게 딱 던져두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와 진짜 댐이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영화가 간지 철철 넘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크리에이터인 라다 블랭크의 삶을 엿보게 하는 연출과 편집은 이 이야기가 진짜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못하기보단 구분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를 바로 보여주면서 또 대범한 아이디어까지 동시에 가진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재밌게 봤고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줄 만점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딴지님은 영화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은 되게 어릴 때 대박을 쳐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든 극작가가 그 후로 좋은 글을 만들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딜레마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많은 예술가들의 상황과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대박을 치고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기가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네, 이런 뭔가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될 영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일단 너무 웃겨요. 네, 진짜 웃기도 하고 영화 중간에 힙합을 다루는 주제인 만큼 힙합 가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가사 보고 빵빵 터지면서 들었어요. 라임도 일단 너무 좋고 그 가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미져가지고 보면서 아 이거 사운드트랙 바로 들어야겠다 하고 영화 끝나고 막 스포티파이에 찾아보는데 영화 사운드트랙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 진짜 완전 너무 슬펐습니다. 네, 힙합을 좋아하셔도 좋아할 것 같고 힙합을 안 좋아하셔도 이걸 보면서 아 이런 힙합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께도 되게 추천할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전하는 과정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화를 We Are 40를 추천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곧 12월 달이 다가오니까 저희 이제 연말 결산도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희 연말 결산으로 뭔가 저희가 2020년에 읽었던 책, 뭐 영화, 음악 아니면 산 것들, 여행, 아니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라든지 순간 그런 걸 연말 결산으로 해서 12월 말쯤에 녹음을 하고 올릴 예정입니다. 네, 다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저희 팟캐스트에 원하는 점이나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네, 메일 주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메일을 받은 게 있었죠. 네네네. 네, 이거를 저희가 깜빡할 뻔했네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네, 메일 제목이 바로 상하이가 정말 샹하이였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쩌다 팟캐를 듣게 되어서 너무 잼나서 메일 보내요 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번 학기부터 독일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25명이 같이 시작했는데 대부분 독일 학생이고 동양 사람은 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독일어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말하기는 더 힘들고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죠. 네, 이 팁에 관해서 저희가 다음 화에 다루어보는 게 어떤가요? 네. 네, 독일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네. 네. 그리고 또 그 저번에 리샤님과 함께했던 에피소드 중에서 상하이를 계속 샹하이라고 발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리샤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상하이가 샹하이야? 라고 했더니 중국에서는 상이라는 발음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샹하이가 네, 올바른 발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그냥 넘겨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알 줄은 몰랐네요. 독일어로도 상하이가 아니라 샹하이라고 하죠. 맞네요. 그랬네. 네, 그렇게 이렇게 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잘하게 보일 수 있고 더 이해를 잘하고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아니면 또 독일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몰톡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가. 독일 친구들과 어떻게 공통점을 빨리 찾아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말 딴지였습니다. 추스.